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12월 첫 번째 주말이죠. 아, 어제, 어제, 오늘이죠. 새벽에 포르투갈하고 붙었는데 이겼죠. 뭐 어쨌든 참, 이, 또 우루과이가, 가나가 또 우루과이를 또 잘, 뭡니까, 막아준 덕에 16강 뭐 진출을 했죠. 하여튼 이, 흔히 말하는 국뽕,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토끼어, 그러니까, 아마, 저 빨갱이 새끼들, 집권하는 그 시기였으면 아마 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토끼 형이 정권 교체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술술 잘 풀려나가는 거죠. 아, 뭐, 제가 이런 거 참 많이 싫어하긴 합니다만, 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서훈도 구속됐고, 민노총도 지금 박살나기 일보 직전이고, 축구도 16강 갔고, 이게 지금 뭔가 좀 전조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빨갱이들이 설칠 때는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었는데, 이제 빨갱이들이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가려는 이 시점에서 뭔가 하나씩 자리를 잡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제목은 이제 숨길 수 없는 빨갱이 본성. 이것들은 자기들이 이제 거의 절대선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동훈이가 이제 이쪽 저쪽 양쪽 다 수사를 해보니까 차이점이 뭐냐고 물었을 때, 어, 소위 보수 인사들은 거짓말을 하다가도 증거를 들이대면 뭐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 빨갱이 새끼들은 증거를 갖다 대도 잘못했다고 안 한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런 식의 사고는 자기가 오로지 자기만이 옳다는 그 절대선이라는 그 뭡니까 그 생각이 대가리에 박혀 있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하는 행동들이 말과 행동들이 자기들이 이제 절대선이라고 이제 아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박살이 날 겁니다. 그리고 박살도 박살이지만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정당은 아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 하면 빨갱이들 정당, 이게 거의 덩치되는 수준으로까지 아마 이 국민들이 세뇌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들을 이제 즐기면 됩니다. 내년까지 계속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죄가 밝혀지고 거짓말하고 죄가 밝혀지고 거짓말하고 탄압이다 그러거나 말았거나 역사는 앞으로 나갈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진보입니다. 진보. 그러니까 진정한 진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진보는 우리 토끼 형이라고 해요. 토끼 형.
진정한 진보, 그리고 진정한 보수, 진정한 진보이면서 진정한 보수.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빨갱이들을 진보라고 좌파라고 그렇게 불러왔던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는 달라져야죠. 토끼 형이 처음부터 출마 선언문에서부터 얘기했듯이 진보의 대한민국, 보수의 대한민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고. 진보와 보수는 결국에 어찌 보면 한 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몸이라고. 그걸 지금 우리 저기 토끼 형이 지금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 이제 월드컵 얘기 잠깐 하자면 딱 보니까 그래 한국, 미국, 일본이 모두 같이 월드컵에 출전했지 않습니까? 16강에 들어갔잖아요. 16강에.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 그리고 지금 호주도 올라갔잖아요. 호주도. 다 같은 이제 이게 이제 늘 말씀드리듯이 반중 라인이잖아요. 반중 라인. 자유민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국가들끼리 태평양 라인이잖아요. 이게 인도 태평양. 그리고 이게 인도가 빠졌네요. 안타깝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뭐라고 해야 되죠? 상대되는 이 라인이 한미일에다가 호주까지. 그리고 그래 뭐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저기 만약에 문재인이가 만약에 아직 대통령이다 하면 16강 못 갔어요. 이거는 확실해요. 지금 모든 기운이 한국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딱 들잖아요. 그리고 뭐 물론 가능성은 또 훨씬 낮긴 합니다만은 공교롭게 또 만약에 16강에서 이기면 8강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뭡니까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의 어떤 이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8강에서 한일전이 만약에 펼쳐진다면 근데 솔직히 8강에 오를 확률은 제가 보니까 일본이 훨씬 높아요. 크로아티아잖아 상대가.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아시아 쪽이 보면 남미에는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유럽 쪽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고 어느 정도 뭡니까 아시아 쪽도 이제 막 국제 대회에 참여한 횟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경험이 많아지고 하면서
어 유럽 팀들한테는 좀 강한 면모를 보이는데 어 남미에는 여전히 좀 약한, 일본도 아마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남미 쪽에는 좀 아마 약한 것 같아요. 그 크로아티아가 유럽이잖아요. 크로아티아가 크로아티아가 한번 볼까요?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가 어디냐면 크로아티아 어... 맞네요. 오스트리아 밑에 있네요. 그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이 지금 2승 1패인데 독일하고 스페인 유럽 팀을 둘 다 저기 역전승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승 1무 1패인데 우루과이가 남미죠. 그다음에 가나는 아프리카잖아.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 굳이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이제 분석을 좀 해보자면 남미하고 아프리카 쪽이 상당히 그 뭐라고 하죠, 그 개인기가 뛰어나고 몸이 상당히 뭐 고무처럼 좀 탄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유럽이나 뭐 아시아나 이쪽에 비해서 좀 그렇죠. 그런 점들이 이제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좀 하자면 어 지금 16강 상대가 일본은 유럽이고 우리는 지금 남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굳이 예측을 하자면 일본은 8강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아무래도 이 남미인데다가 거기다가 어쨌든 그래도 세계 최강이잖아요, 브라질이. 그래서 조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좀 어렵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 단판 승부기 때문에 어, 솔직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어, 힘보다는 개인기가 더 뛰어난 남미, 아프리카에 취약한 거는 뭐 사실이다 보니까 어, 일본은 8강은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뭐 6일 날 일본은 자정에 하고 우리는 4시에 한다니까. 아씨 참, 뭐 그럼 잠을 못 잔, 두 게임 다 보려면 잠을 못 자는데. 일단 한번 지켜봐야죠. 어떻게 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국뽕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그 국뽕이 요 빨갱이 새끼들 집권 때의 국뽕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토끼 형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법치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 튼튼한 바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국뽕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때까지 막 뭡니까 종교다, 종교다 막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우리 토끼 형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까지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뭐 충분히 그렇게 대접받을 만합니다. 맨 뭐 지지율이 뭐 30%다 막 지랄지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 전 여론조사 기관에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제 상승세를 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뭐 갑자기 훅훅 오르고 그러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언론이 제대로만 정말 우리 토끼형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외교나 이런 부분에서 실적을 쌓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만 지금 보도를 해 주면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이 부정부패를 일소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대 급식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거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군대 급식 관련해서 그것만 제대로 언론에서 보도를 해 줘도 장남하건대 지지율 일단 10%는 더 먹어요. 그래서 외교 성과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만 해 주면 최소 40 중후반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언론이고 어디서는 지지율 30%왜 30%를 못 벗어나냐고. 너희들 때문이잖아, 이 씨발놈들아. 저거들 때문에 왜곡 보도하고 축소 보도를 하고 아예 보도를 안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저들은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지지율 안 나오지? 안 나오지? 박스권에 갇혀서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이것도 역시 지금 월드컵에서의 이런 모습들 이걸 보면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이렇게 16강을 가는 거 보면서 이거는 뭔가 어떤 기운이 진짜 우리나라를 지금 향해서 뭔가 좀 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좋은 기회는 분명히 맞아요. 어, 그리고 검찰이 쭈꾸미의 아들 군 휴가기로 휴가 이게 2년 전이었습니까? 이 사건을 갖다가 재수사를 지시를 했죠. 뭐 솔직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어, 이런 걸로 이렇게 정쟁을 하고 막 국가의 어떤 시스템을 낭비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정말 이거 얼마나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어 분명한 거는 복귀를 안 한 거는 맞잖아요. 제 시간에 복귀 안 한 거. 그럼 탄핵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갑론을박을 하고 그걸 그러니까 언론들이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진짜 그냥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일단 이 빨갱이들을 모조리
다 쳐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빨갱이들을 솎아내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언론 개혁. 그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이틀 전인가 그 잠깐 그 또 우리 토끼 형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언론 개혁이란 말을 한 건 아닌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그 저 한동훈 드탐사 그 드탐사가 아마 언론 개혁의 방아쇠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것도 쭈꾸미에는 이제 또 가는 거죠. 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뭐 정치 탄압이다, 보복이다 하는데 뭐 저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상호가 뭐 국민 통합을 위해서 MB하고 김경수로 3인하자, 3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양쪽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중 한 명만 하게 되면 국민 분열 3인이 될 것이다.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 우리 토끼 형은 너희들하고 통합할 생각이 전혀 없다니까. 빨갱이 새끼들아. 그 제가 이전에 그랬잖아요. 8.15 특사로 이 이명박이가 안 나올 거라고 하면서 연말쯤에 아마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제가 보기에 크리스마스 때 그 이명박이는 3인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김경수는 당연히 안 해주지. 얘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빨갱이 새끼들은. 아니 그래 뭐 경기도 이제 거의 다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5월인가? 그러니까 이제 한 6개월 남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만 봐도 뭐 솔직히 이제 3인을 해줘도 크게 뭐 문제되거나 그럴 건 없긴 한데,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새끼 말 맞다나 뭐 이 통합의 도움이 된다 막 이런 어떤 이제 얘기들 하니까, 그 예를 들면 그 기존의 여의도판에서 굴러먹던 정치인이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토끼 형은 절대 안 한다니까. 이전에 제가 7월 달인가 그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3위는 아마 100%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김경수는 0%, 0%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 이 새끼도 뉘우치질 않잖아요. 그 조국처럼. 자기는 지금도 댓글 공략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씹으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놈은 절대 선치를 안 해주죠. 우리 토끼 형 딱 스타일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을 하고 있으면 이 여지가 있을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전히 우리 토끼 형에 대해서 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전혀.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만은, 이 빨갱이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국민 통합은 영원히 없어요. 빨갱이들이 완벽하게 제거가 되어야 국민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저기 빨갱이 인사들 뭐 저기 좀 하고 같이 뭐 웃으면서 뭐 같이 밥 먹고 막 그건 협치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야합입니다, 야합. 한동훈이가 그 김의겸이한테 얘기했듯이. 이때까지는 다 야합해 가지고 저기 정치를 해 왔잖아. 온갖 범죄 저질러도 언론에서 막 밝혀져 가지고 떠들어대면 인제 걔들만 좀 감옥에 갔다가 뭐 정권 그러고 나서 뭐 몇 년 지나면 또 뭐 슬쩍 다 같이 사면시켜 주고 그래 다시 또 다음 총선에 나오게 해 가지고 또 배지 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라는 게 여의도의 정치, 여의도 정치의 협치라는 게 바로 이제까지 그렇게 해온 게 여의도식 정치고 여의도식 협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뭐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별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이때까지 자기들의 어떤 문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 이런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집권을 하니까 예측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뭐 이때까지 자기도 한번 배지나 이런 거 한번 달아볼까 기웃거리면서 평론가랍시고 훈수질 하던 그런 새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위 뭐 저 좌고우고 할 거 없이 국민들도 그런 지저분한 여의도식 정치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일단은 너무도 생소한 거죠. 우리 토끼 형의 어떤 지금 그 행보들이 말과 행동들이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그렇게 싫어하더니 진짜 제왕적인 부분들 다 내려놓고 정말 그냥 뭐라고 합니까? 국민들이 쓰는 그런 용어들 써가면서 그 방식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하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이 북한이 딱 맞다고 지금 현재 국민 수준에는 북한 같은 그런 딱 그 방식이 딱 맞다니까. 그래서 박정희식, 전두환식 그 정도의 독재가 딱 맞는데 토끼형은 그 방식을 안 쓰고 법으로 철저하게 통제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이 음지에서 이루어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양지로 끌어내 가지고 제도화하고 명문화 시킬 거라고 제가 초반에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렇게 딱 방향이 정해져서 가고 있잖아요.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완벽하게 토끼형을 분석할 수 있는 제대로 지금 분석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김갑수 할배지, 김갑수 할배. 더 탐사 때문에 또 소환된 조국 트윗. 야, 정말 이 조만대 장경. 뭐 이제는 지금은 또 이만대 장경이죠. 뭐 조만대 장경이 되었던 이만대 장경이 되었던 간에 이게 이제 2020년 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2020년 8월 달이죠. 법원 열린 공동 출입문 들어가 초인종 눌러도 주거침입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조민
기자들이 막 가가지고 막 그 뻗치게 하고 막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판결을 내리니까 이 트윗에다가 이제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법원 열린 공동 출입문 들어가 초인종 눌러도 주거침해. 야, 정말 이거 조스트라다무스, 이스트라다무스, 조만대장경, 이만대장경. 어떻게 진짜 이 깨알 같은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예측을 하는지 정말 존경스럽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을 텐데 이 과거에 자신의 말과 행동 그다음에 SNS에 올린 글들이 말과 행동 글들이 시간이 지나서 정확하게 자신을 올가면은 그 밧줄이 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또 존경스럽기도 하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조스트라다무스, 이스트라다무스. 이야, 정말 참, 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저기 문재인이 그 새끼가 뭐 돈을 넘지 마라 뭐 어쩌다 또 개소리를 쳐 씹으린 거 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윤건영이가 대독을 하고 나니까 이제 소위 친문에서 이제 또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무 의미 없다니까. 자기들 그냥 힘만 빼는 거죠. 쓸데없이 헛팀 쓰는 거죠. 헛팀 쓰는 거. 이 임종석이 빨갱이 새끼도 나와가지고 뭐 정치 보복이 돌을 넘었다. 이게 이제 우리 토끼형 지시 없이는 절대로 전개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이제 딱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자백이죠. 자백. 일종의 자백이죠. 자백. 우리 때는 이런 지시해가지고 다퉈진 게 맞거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검찰하고 감사원하고 이쪽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적폐청산한다면서 다 조진 게 맞거든. 이 자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토끼 형은 지시한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무식한 너희들처럼 뭐 사람 보내가지고 막 급박하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아 병신아. 만약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지금 난리가 났겠죠 당연히. 언론이 지금 다 빨갱인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 뭡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용산으로 옮기고 기자실 두고 출퇴근을 하면서 출근을 하면서 계속 기자들 만나가지고 흔히 말하는 도스태핑을 한 이유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업무지시 내리는 거. 업무지시 내리는 거. 아니 그러니까 도스태핑 한 게 업무지시 내리는 거는 맞는데 너희들처럼 새끼야 그렇게 병신짓을 안 한다니까. 어차피 이거는 뭐 저기 국민들한테 이제 뭐 얘기하는 거고 나 그런 거 모르고 한동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맨날 아침마다 출근할 때 그 기자들이 가가지고 막 미주알 고주알 물어보니까 어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정감사 같은 데서 만약에 뭐 조수진이가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렇게 만약에 물으면 저는 이제 저기 법리적인 부분만 말씀드린 거고 제가 저기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저기 뭐 이래라 저래라 지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그 말이 뭡니까? 검찰에다가 지시하는 거잖아.
법리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딱 받아가지고 검찰총장이 딱 받아가지고 야 큰형님 명령 떨어졌다 시작. 그러면 이제 또 도스트핑에서 이제 또 토끼 형이 한마디 하면 야 보스 명령 떨어졌다 움직여. 그 윤사단이 그렇게 배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그런 등신짓 안 한다니까. 그 뭐 모두가 불행해진다밖에 입장문을 낸 것이라는데 그 모두가 불행해지진 않고 빨갱이들이 불행해지는 거지. 빨갱이 새끼들아. 빨갱이가 불행해진다 받기에 빨갱이 모두가 그러니까 모든 빨갱이가 불행해진다 받기에 입장문을 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토끼형 정부의 검찰권 남용이 과도하고 남용은 제대로 지금 하고 있구만은. 지나치게 선택적이고 폭력적이다. 너무 강렬해서 맞으면 의안이 벙벙하고 무장 해제된 무력감도 든다. 뭐 표현은 제대로 한 게 맞아요. 너무 강렬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와 진짜 실력이 어마무시하거든요. 5년 동안 씨발 그렇게 저기 검찰을 갖다가 완전히 와해시켜 놨는데도 이 정권 딱 바뀌자마자부터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검찰이 지금 이 시스템으로 조직된 거는 지금 한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 4개월째가 8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자기들은 지금 죽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다 나서가지고 와 정치 탄압이다 보복이다. 근데 논리적으로 근거는 전혀 제시를 안 하고 있죠. 무조건 보복이래. 무조건 정치 보복이래. 한심한 놈들. 빨갱이 새끼들. 그리고 서훈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영장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피격을 갖다가 숨기려고 했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되니까 월북몰이로 입장을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훈이는 SI 분석에 시간이 걸렸을 뿐 은폐 목적은 없었다. 뭐 이런 개소리를 쳐시부리죠. 10시간 5분 동안 했답니다. 야 체력도 좋지. 결국 구속됐죠. 이제 칼끝이 문재인의 턱 밑에까지 이제 갔습니다. 이재명 턱 밑에도 지금 뭐 칼이 겨눠져 있고 이제 좀 막 간을 좀 볼 거예요. 살짝 찔러보고 뺐다가 찔렀다 뺐다 찔렀다 뺐다 찔렀다 뺐다 찔렀다 뺐다 그렇게 계속 간을 보다가 어느 순간에 푹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뒤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돈 훔지 말라고 이제 경고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검찰총장한테 이원석이한테 기자들이 물었죠. 혹시나 그 입장문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뭐 수사의 방향이 좀 바뀔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족과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사건을 처리하겠다. 수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방향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곳만을 찾아가서 진실만을 밝혀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말 이 이원석이도 참 군더더기 없는 말만 딱 하죠.
검찰 수사가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의 말씀에 말을 보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재임 기간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안다. 민주당의 표적수사 비난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전 정부부터 계속 진행해 오던 건이었다. 어제까지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수사 결과를 보고받아 보니 여당에 대한 기소가 야당보다 2배가량 많았다. 당적이나 진영, 지위, 이념과 관계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게 진짜 상대 입장에서는 진짜 돌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어떤 형태로든 이게 약점이 잡혀 있으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약점이 없는 인간들만 지금 모였잖아요.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 토끼형 사단에. 그러니까 이제 얘들도 이제 공포를 느끼는 거죠. 공포를. 누구 하나라도 뭐 어떤 형태로든 비리에 연루돼가 있다면 그걸 시작으로 해서 어마무시하게 공격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요 수사 동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없는 거야. 자기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왜 이제 이 보니까 뭐 아예 말이 안 통하잖아. 말이 안 통하는 이 종자들이잖아요. 우리 토끼형 사단이. 그 어마무시한 뭐 겉으로는 막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개가 짖는 이유는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이라고. 얘들이 이렇게 지지되는 이유는 걔 이제 갈수록 공포감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포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조국 5년 구형했죠. 그 보세요. 이 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 해.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 한동훈이가 3년 전에 말했다. 3년 이제 곧 있으면 3년이니까 3년 전에 얘기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 안 하는 거. 이게 빨갱이 뭐 종특이라고 해야 될까요? 빨갱이 종특. 보면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보세요.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 이런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달라. 처음에는 자녀 입시 비리로만 재판을 넘기셨는데 이후에 유재수 감찰무마 뭐 이런 것들 추가가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5년 구형했으니까 뭐 최소한 한 3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거의 뭐 2월 3일 날 무슨 선고를 한다든가 무슨 2달씩이나 걸려. 이씨. 아유. 아무튼 조국도 빠이빠이.
김만배도 입 열기 시작했다. 남욱에게 32억 받아 유동규에게 4억 건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그러니까 이제 이 김만배가 출소하기 직전에 2014년부터 15년 사이에 남욱이한테서 3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이 중에 4억을 성남 도계공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죠. 그리고 철도 노사가 합의를 했죠. 이게 바로 민주노총의 파업 동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는 방증이죠, 방증. 그러니까 이제 얘들도 지하철로 이제 그러니까 화물연대처럼 이제 총파업 막 했는데 아니 씨발 우리 토끼 형이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 눈치 거둔 거지. 야 씨발 여기서 나댔다가는 진짜 돌리기 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 합의를 한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하철 노조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강경하게 막 다 쳐 죽인다고 하니까 겁먹은 거예요. 불쌍한 새끼들. 공정위까지 나서잖아요. 화물연대 사무실 현장 조사 시도 노조 반발. 어제 오전 10시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이 갔다는 거죠. 노조원들은 건물 진입을 막으며 조사관들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한참을 대치하다가 일단 돌아갔다고 합니다. 돌아갔는데 기자회견을 했죠. 다시 갈 건데 월요일 날. 그때도 막으면 업무방해로 고발을 하겠다. 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월요일에는 아마 그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 토끼 형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강경한데 이 새끼들이 자기들도 속으로는 아이씨 좀 더 해볼까? 안돼 제 생각에는 뭐 6일날 무슨 또 총파업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아마 자기들이 목표했던 인원의 아마 한 3분의 1 정도나 참여할란가 싶습니다. 한번 두고 보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안전누림제 연장되더라도 전면 재검토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적당히 하다가 분위기 파악을 했으면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나대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보면 명령서를 송달하며 사실상 처음으로 현장 실사에 나선 건데 사업장 주소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거나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야,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뭐 시민단체부터 해서 모든 분야가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규정도 없이 운영이 됐다는 거예요. 세금까지 막 받아가면서.
왜냐?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돈 뿌리가면서 세금 뿌리가면서 이런 새끼들한테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게 여러 수치상 드러난 데 이어 부실 운영 의심 사례도 발견됐다. 부실 운영. 3년 연장에도 제도 자체는 전면 재검토할 거다. 결국에는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뭔가 합리적인 어떤 제도를 마련하겠죠. 원희룡이도 그 얘기 했고. 그 얘기, 원희룡이가 그 얘기 했다는 얘기는 우리 토끼 형하고 교감이 좀 있었다는 얘기죠. 어떤 형태로, 형태의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화전양면 정책이라고 하죠. 강경하게 막 몰아붙였다가 이제 또 살짝 풀어주는 거죠. 내가 하는 거 맞지? 그 정도 하고 그냥 업무 복귀해라. 만약에 업무 개시 명령이 재발동될 경우에는 너희들은 진짜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다. 이런 경고입니다, 이거는. 그 최후 통첩. 이러니까 이제 화물연대, 민주노총 파업연대가 급속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업무 복귀해. 아니면 진짜 다 죽어, 이 새끼들아. 불쌍한 새끼들. 그래, 이제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집에 가서 이제 SNS에다가 이제 이런 걸 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물연대 업무 중단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 모아 달라. 이것도 다 수요잖아. 그 이제 이게 일종의 명분 쌓기 아닙니까? 명분 쌓기. 그 이제 강경하게 하면서도 지금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렵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힘 모아서 극복해야 된다. 그 국민들한테 이제 신호를 보낸 거기도 하죠. 그 국민들도 이거 들으면 아 그래 지금 다 힘든데 막 지금 장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진짜 힘든데 이 새끼들은 저기 지 배만 불리고자 이렇게 지랄을 하고 있네. 국민들을 볼모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민주노총은 스스로의 입지를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거죠. 참.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짜뉴스 추방 위한 디지털 규범 만들기에 적극 공감한다. 이게 뭐냐면은 언론 조직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더 탐사가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죠. 시발점. 그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개소리쳐 씨부린 유튜버들 아마 다 뒤질 거야. 입에 줄리 달고 살았던 새끼들. 뭐 선이 많아 좌고 우고 할 거 없이요. 더 탐사를 조져가지고 본보기로 디지털 규범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유튜브 쪽을 갖다가 한번 조지고 그 다음에 종편.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어떤 그런 규정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로 읽히죠. 징벌적 손해배상. 여기 보면 그래 뭐 이정복 서울대 명예교수는 민주정치는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 토론으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정치제도인데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부하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가짜뉴스와 비합리적 떼쓰기로 이때같이 이것들 빨갱이들이 해왔던 짓거리 아닙니까? 빨갱이들이 해왔던 짓거리.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디지털 통신기술 발달에 기인한 것으로 지금이야말로 디지털 규범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짜 뉴스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다 보여준 다음에 국민 여러분들 보셨듯이 소위 언론이라는 것들이 이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심어주고 난 다음에 이거 개선하려면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 이 디지털 통신 기술에 관해서 저도 이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신병자들이 됐냐. 가장 큰 거는 통신의 발달이에요. 유튜브나 이런 것들. 예전에는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하기 그러니까 뭐 IMF 전이라고 보면 되죠. IMF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뭐 인터넷이라고 솔직히 뭐 제대로 썼습니까? 솔직히 예전에 그 뭡니까 천리안이니 뭐 뭡니까 그 모뎀 썼을 때는 뭐 파일 하나 내려봤는데 뭐 1메가 내려봤는데 뭐 10분 걸리고 20분 걸리고 막 그랬던 시절이잖아요. 그 시절에는 정보를 접하는 저 소스가 아주 제한적이었죠. 뭐 솔직히 90년대까지 해가지고 잠깐만요. 방송은 KBS 1, 2, MBC, SBS 이게 91년도에 생겼죠. SBS가. 그 방송은 이거밖에 없었잖아. 그 외에는 그 뭐 유선에서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저 뭡니까 아니지 방송은 아마 이때까지는 그래 요것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신문이라고 해봐야 그래 뭐 일간지, 조중동, 뭐 한글레, 개마이가 있었나? 개마이는 없었던 걸로 없었을 겁니다. 뭐 개향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정보를 접하는 게 딱 TV하고 종이 신문밖에 없었어요. IMF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요, 생각을. 그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정보를 접하는 채널이 제한적이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동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뭐 온갖 이제 매체들이 나왔잖아요. 특히 지금은 그러니까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니까 인터넷도 발달하고 그 흔히 말하는 정보의 과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정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적인 정보만 나온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사실에다가 거짓말을 약간 섞고 아니면 지금처럼 아예 거짓말로 선동질하고 이 정보통신이 지나치게 발달하면서 또 개인이 또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하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정치가 아닌 분야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아니지 그래도 문제가 되죠. 뭐 의료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엉터리 의료 정보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올라오죠.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인제 이 뭡니까 그래 정치 분야에서 이 빨갱이 새끼들이 이 정보의 과잉을 갖다가 이용을 해 가지고 나쁜 쪽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이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댓글 조작하고 그 그러니까 이 지금 정보의 과잉 그리고 정보통신의 발달과 정보의 과잉으로 어 뭐라고 합니까? 만들어진 괴물 집약 그러니까 집약된 나쁜 것만 집약된 표본이 바로 김어준, 대탐사 같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보세요. 뭐 이 가짜 뉴스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 아니 아까 YTN을 보니까 북한 핵실험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아, 이 새끼들 핵실험할 돈 없나 보다. 그게 맞아요. 돈줄이 막혀가지고 지금 핵실험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맞아. 그런데도 계속 어, 핵실험을 뭐라는 게 아니라 핵실험을 이제 내년에 할 것 같다고. 아니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새끼들이 처음에 언론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취임하면 바로 할 거다. 5월 할 거다. 뭐 6월 할 거다. 뭐 8월에 할 거다. 뭐 9월에 할 거다. 뭐 10월에 할 거다. 11월에 할 거다. 연말에 할 거다. 이제는 연말도 넘어가서 내년에 할 거다. 이 뭡니까 이게?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결혼을 하는 저기 신혼부부한테다가 가가지고 야 내가 장담하는데 너가 1년 내에 이혼할 거다. 1년 내에 이혼한다 이혼한다 이혼한다. 주변에다가 다 그렇게 떠벌리고 다녀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혼을 안 해. 1년 지났는데. 그래서 결국에 예를 들어서 20년을 살다가 만약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럼 그 새끼가 그 봐라 내 말 맞잖냐고. 내가 이혼한다고 했지 이혼한다고 했지. 그 새끼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구조잖아요. 아니 씨발 그러니까 그냥 말을 말든가. 어찌 보면 이것도 일종의 가짜뉴스 아니에요 가짜뉴스. 아니 몇 번 이렇게 예측했다가 안 되면 그냥 씨발 주둥이 쳐다치고 있던가. 아 모르겠다고 하던가 그냥. 그 제가 이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저기 신의 한 수 오바마 때부터
트럼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북폭, 북폭, 북폭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 이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몇 번 언급을 했을 겁니다. 이 쓰레기지, 이게. 뭐 내려주고 북폭이냐고. 근데 또 그거 가지고 그래, 와! 뭔가, 황장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0년 전부터 씨발 부동산 폭락한다, 폭락한다, 폭락한다. 그러니까 지금 폭락하니까 그 말은 내 말 맞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 최소한, 씨발, 그래. 아니, 10년 전부터 부동산 폭락한다, 폭락한다. 그, 이거, 딱 이거잖아요. 결혼하는 신혼부부한테 이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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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다. 그, 씨발, 20년 있다가 이혼했어. 걔 말이 맞은 거예요, 그게? 그, 씨발, 황장수 그 새끼도 마찬가지 아니야. 10년 전부터 부동산 폭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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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락한다. 씨발, 지금 그래, 이제 막 폭락하니까 그 말은 내 말이 맞지?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또 거기에 미쳐있는 새끼들 있잖아. 한 10,000명인 거. 아니, 지금도 TV조선이나 채널A 그 뉴스 할 때 제가 집에는 TV가 없으니까 이제 유튜브로 보는데, 그, 채팅 올라가잖아요. 아, 오늘도 아까 저 잠깐 7시 뉴스 할 때 잠깐 봤더니, 한 서너 명이, 뭐, 황장수 뉴스 브리핑 탄압 중단하라. 아, 이 미친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 진보고 보수고 뭐 좌우가 없는 거라니까요. 아니, 빨려면 씨발 토끼형을 빨아 나처럼 토끼형은 빨아도 돼. 미친 듯이 빨아도 돼. 이게 정신병자잖아요, 정신병자.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하는 뭐 손이 많은 개딸이고 씨발 양아치들이고 그거하고 다를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욕하잖아요, 양쪽을 다. 이, 이 지금 정보의 과잉이 어떤 폐해를, 특히 우리나라에 어떤 폐해를 낳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아니, 지 조회수 안 나오는 게, 뭐, 유튜브가 탄압하고 있다고, 조작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언뜻 보면, 그 새끼도 아마 지금, 뭐, 구독자 수가 한 30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0만 정도 되면, 평균적으로 봐서, 영상 하나 올라오면, 최소한 한 5, 6만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절대 안 나오잖아. 보니까, 제가 한 번씩 들어가서 보면, 뭐, 안 나오는 거는 뭐 한 1,000, 2,000. 많이 나올 때 보니까 한 10,000 정도 나오나? 만 넘어가는 것도 아마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 분명히 구독자 수에 비해서 너무 안 나오거든. 근데 제 걸 보면 딱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어쨌든 그래도 한 2,500명이 되는데 조회수 씨발 40, 50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황장수의 그 생각대로면 저도 이 올리면 한 1,000 정도는 나와야 돼요. 아니 7, 800 정도는 나와야 돼. 구독자 수가 그 정도기 때문에 7, 800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지. 왜냐? 당연히 안 나오지, 씨발. 이전에 구독했다가 듣기 싫어서 안 듣다. 아니 제가 또 방송을 좀 쉬었던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 귀찮아서 구독 취소 이런 거 안 한다니까. 황량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새끼도 지금 10년 넘게 한 12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 방송을 유튜브로. 그 처음에는 좀 이제 들을만하다 해가지고 구독해가 듣다가 갈수록 보니까 이게 개소리를 쳐씹으리거든.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폭락하다 계속 쳐씹으리고 하나도 맞는 게 없으니까 그나마
이 상식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구독을 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구독을 안 끊는다니까. 그냥 안 는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구독자 수는 한 30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조회수가 그냥 뭐 기껏 평균적으로 한 3,000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사례를 보면 딱 맞다니까. 그런데도 유튜브가 탄압을 한대.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구독자들은 그 미친 것들은 그러니까 미쳐 있는 게 그냥 한 10,000 정도 된다는 게 왜냐면 그 뭐 혁명 20 일인가 그 당원이 10,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미쳐 있는 것들이 10,000명 정도 되니까 평생 먹고 사는 거지. 근데 진짜 탄압이 뭔지를 머지않아서 느끼게 될 거예요. 이거 디지털 구경 가세연도 끝났고요. 대참사도 이제 제일 먼저 일단 본보기로 끝났어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가세연 할 때 제가 이전부터 가세연 정치 정치에 발들이지 마라. 정치에 발들이지 마라. 코인만 빨아라. 코인만 빨아라.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에 내 말 안 듣고 그 구독자가 막 한 100만 가까이 되고 막 또 뭐 한 번씩 영상 올리면 막 영상 올리면 실시간에 막 10만 명이 넘고 하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도. 그 착각의 결말은 참혹하지. 그리고 뭐 요 근래에 제가 이제 그래 그 빨갱이 채널을 좀 많이는 아닙니다만 그것도 채널에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쇼츠로 올라오는 거 특히 비니제 걸 좀 보거든요. 그 새끼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날아갈 거예요. 탄핵 곧 탄핵된다. 곧 탄핵된다. 근데 그러니까 계속 제가 똑같은 거 논리 아닙니까? 아니 탄핵 씨발 올해 가기 전에 탄핵 하더니 내년에 탄핵된대요. 내년에. 구조가 똑같잖아. 신혼부부 보고 니 이혼할 거다. 이혼한다. 이혼 안 한다니까. 그리고 평생을 그냥 그렇게 오순도순 잘 살고 갈 거라니까. 변희재 그 새끼 보니까 뭐 우리 토끼 형 탄핵 막 부르짖고 있으니까 저 빨갱이 채널에서 막 그 뭡니까 귀빈 모시듯이 모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저기 최진봉이 뭐 저 우리가 제가 그 계속 얘기하는 종편에서 그 개소리쳐 씹으리는 그것들 하고 같이 어울려서 탄핵. 그리고 뭐 또 보니까 뭐 뭐라더라? 그러니까 저 토끼 형 보고 뭐 맨날 술 처먹는다고 아니 어떻게 매일 저 아침에 도스태핑 하는 거 보면서 그래 그 새끼가 그 말을 하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먹히지? 맨날 술 마신대. 댓글 같은 거 보니까. 그냥 뭐 비니지나 이런 새끼들이 계속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맨날 술 처먹고 다닌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진짜 맨날 술 처먹는 걸로 믿고 있더라고요.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태블릿 조작 얘기를 계속 하던데
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작은 토끼 형이 한 게 아닙니다. 한겨레하고 JTBC가 조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조중동이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뭐, 그 변희재 그 새끼가 또 뭐 보니까 뭐, 안정권이 뭐 토사구팽 당했다고? 아니, 뭐, 씨발, 안정권이가 뭐 한 게 뭐 있는데? 난 진짜 기가 차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수라는 것들도 개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소위 그래, 그 유튜브만 놓고 보더라도, 그, 뭐예요? 어, 유튜브 채널 중에, 소위 보수 채널 중에, 우리 토끼형 대통령 되라고 처음부터 밀었던 채널이 어딥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제가 제일 먼저 밀었어요. 어차피 모든 채널들이 다 욕하고 물어 뜯었어. 그리고 되고 나니까 어떻게든 그 삐대가지고 뭐 자리나 하나 얻어볼까? 이권이나 어디 좀 한번 어떻게 해볼까? 그런 생각만 하던 새끼들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낮았던 새끼들도 아마 다 뒤질 거야. 그나마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 민영삼이가 그래도 집단에는 뭐 지 말로는 뭐 최초로 무슨 예측을 했다 씨발 그게 최초로 예측한 게 그래 보니까 그 작년 그러니까 작년 2021년 초에 방송을 했거든요. 나는 씨발 최소한 그 뭐야 그 2020년 검찰총장 그 뭡니까 2020년 국정감사 그 이전부터 좀 얘기를 한 거라 생각했더만 아니더만요. 2021년 2월인가? 2월인가 첫 방송을 했더만 우리 토끼 형이 이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아이고 씨발 작년 2월이면 아이고 씨. 그때 씨발 그러면 될 거라고 예측 뭐 못한 예측한 사람이 씨뭐 아이고 진짜 씨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긴 지금 이게 판때기 굴러가는 거 보면서도 뭐 학습력이 좋네. 그 얘기는 뭡니까? 여전히 운이 좋아서 대통령 됐다는 그 얘기잖아. 그게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저 뭡니까?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개조를 하려고 마음먹은 거라니까? 그 시발점이 8년 전, 9년 전이죠. 2013년 국정감사. 그것도 10월, 그때도 10월이잖아. 조영곤 검찰총장 후보자 까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딱 그때부터 집권 플랜이 가동된 거라고. 제 방송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 제 말에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한번 개조를 해봐야 돼. 어떤 식으로 그 개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그 훨씬 이전부터였고, 그게 아니면 지금처럼 이런 추진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학습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국가 시스템을 씨발 완전히 뜯어고치는 건데 이게 학습한다고 돼요, 이게? 한 1년 학습한다고? 이 부분에서는 그 빨갱이 김갑수 할배도, 어,
절반만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본질인 건 맞는데 토끼형에 대해서 한 절반? 그죠. 절반 정도밖에 모르고 있는 거죠. 그 김갑수 그 할배도 계속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뭐 경제를 뭐 제대로 뭐 그냥 어차피 검사 생활만 했으니까 요 쓰레기들만 좀 청소를 해라.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배도 우리 토끼형의 어떤 본질은 정확하게 깨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우리 토끼형이 뭘 하려는지까지는 지금 자기도 파악을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저기 월드컵도 그 벼랑 끝에서 저기 16강 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한국, 미국, 일본이 동시에 지금 16강 갔잖아요. 호주도. 이거는 예사로운 기운이 아니라니까. 아 그리고 그래. 또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안 해주는 저도 놀랐던 게 뭐냐면 지금 그 한덕수 국무총리 또 뭐 저기 해외에 나갔더라고요. 그 지금 며칠째 지금 돌아다니고 있나 보는데 그 아프리카 쪽에 지금 돌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때 뭡니까 그 프랑스에서 PT하고 귀국 안 하고 아프리카 가나도 가고 막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이 신경 써보면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 일이 되고 있다니까. 그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이 논란이 그러니까 정쟁이 계속 되는 이유가 물론 빨갱이 새끼들의 그 근본 바탕이 그래서이기도 하지만 토끼형이 계속 논란거리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냥 너희들끼리 물고 씻고 뜨더라. 그런 와중에 나는 이 수면 아래에서 온갖 작업 다 해놓을게. 내 말이 맞잖아요. 내 말이. 아니 국무총리가 이렇게까지 막 전 세계 다니면서 진짜 발로 뛴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없었다니까. 진짜 얼굴 마담 역할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진짜 이 책임 총리제 총리가 씨발 막 전 세계 다니면서 거의 국내에 있는 시간도 별로 없이 그 국내는 그냥 계속 아마 제가 보기 그래. 뭐 최소한 내년까지는 지금 지금처럼 계속 시끄러울 거예요. 총선 끝나기 전까지는. 총선 끝나기 전까지는 지금보다 더 계속 시끄러워질 거예요. 시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막 정신이 없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정신없던 그 정신없기 전에 세상하고 정신 차리고 본 세상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니까. 뭐지? 물론 그 사이에 파도에 휩쓸려 간 새끼들이 엄청 많을 거고. 유튜브부터 지금 손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곡소리 많이 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래, 말씀드린 대로, 그 갤럽에서 1%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
뭐 솔직히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보수, 중도, 진보. 그 MBS 조사가 그 전날에 있었던 거 32%, 국민의힘 32, 민주당 34. 그나마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언론에 의해서 왜곡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그걸 감안해서 나오는 여론조사 중에서는 아마 가장 정확한 게 이 한국갤럽인 게 맞아요. 어쨌든 왜곡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그걸 감안했을 때 이 수치 나오는 거. 그리고 이 수치는 어쨌든 조금씩 오를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 마지막일 게 있습니까? 아무튼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하나로 뭉쳐서 월드컵에서도 나란히 16강을 가고 북한도 나란히 제재를 하고 있고 뭔가 하늘의 계시 내지는 뜻 한국으로 양의 기운 좋은 기운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건 우리 토끼형의 효과다. 북한, 중국 속으로는 지금 미칠 겁니다. 그리고 북한 조용하잖아요, 또. 돈도 떨어지고, 미사일도 이제 떨어지고, 씨발, 막판에 15,000kg짜리 하나씩 한 방 쐈는데, 야심차게, 씨발, 그래, 쏘든가 말든가, 씨발, 컵방귀도 안 끼니까, 쟤들도 이제 더 이상 지친 거죠. 원래 싸움도 그렇잖아요. 전화 막 팬다고 팼는데, 상대가, 씨발, 그렇게 팼는데도 멀쩡해. 그렇게 패는 와중에 나는 힘 다 빠졌고. 근데 보니까 상대는 뭐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내고 있네. 지금 딱 중국,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을 딱 봤을 때 딱 이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만 국내적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진짜 그냥 짧게 보더라도 작년 대선 출마 선언할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을 얼마나 두들겨 팼습니까? 저뿐만 아니고 소위 보수라는 것들도 얼마나 두들겨 팼어요. 대선 후보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도 얼마나 물고 씹고 뜯었냐고. 국내에서는 그렇게 빨갱이들, 언론들, 보수도 다 할 것 없이 솔직히 그 유일하게 제가 그 유일한 빠돌이를 그때부터 했잖아요. 물론 방송은 제가 11월 달부터인가 했죠. 작년.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지금은 이것들까지 더해져가지고 어떻게 해볼 거라고 막 했는데 꿈쩍도 안 해. 진짜 이거는 하늘이 내린 인물이 맞아요. 신이라니까 진짜 이순신 플러스 박정희.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